했습니다. 제가 그 불초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하겠냐. 근데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바를 또 종북과 관련한 제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법률가로서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통일 전략을 짜고 통일을 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일에 대한 의미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법률가는 그럼 통일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통일에 대해서 기본 전제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본 전제가 뭐냐 할 때 이 통일이라는 화두를 우리 지금 현 대통령께서 아주 잘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통일은 대박이 맞습니다. 통일이 되면 저희가 한반도가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한반도가 물류나 모든 중심이 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때문에 투자도 많아지고 경제도 대박이 날 거는, 지금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모든 경제인들이 또 모든 기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저는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통일이 되는 거지. 의지가 없으면 통일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지. 그런 점에서 통일이라는 화두를 던지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적절하고 국민들한테 그걸 환기시켜서 의지를 갖자라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통일을 가질까? 통일을 갖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통일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왕건하고 우리 또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했는데,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이 왕건이 자주 통일을 했듯이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서 그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자주 통일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통일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 요즘 이렇게 종북 좌파들하고 생각해서 5년 전까지 또 6년 전, 7년 전까지만 해도 좌익들이 통일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 연방제니 뭐 여러 가지 좌익들이 통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통일 얘기가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북 좌익 그쪽에서 통일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일 얘기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 안 하려고 그러고 평화를 얘기합니다. 통일 얘기 안 합니다. 옛날에 하던 거 안 합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화두를 던졌다면 지금 상황에 던진 거라는 그거 당연히 그 안에 자유민주 체제에 의한 통일, 자본주의에 의한 통일이 그러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지금 통일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게 북한과 같은 식의 사회를 만드는 통일을 하자라는 얘기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지금 번영하고 있는 우리 남한 체제와 남한의 가치관을 가진 통일을 하자라는 거죠. 그거는 세계 보편적인 원리니까. 또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를 할 거냐, 민주주의를 할 거냐, 자유민주주의를 할 거냐 했을 때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의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왕건과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통일을 위해서 할 거는 의지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연구하는 것도 좋죠. 연구도 좋지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국민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통일해야 된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법률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업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각자가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해야 사회가 변하고 그 세상이 변하고 통일도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통일은 안 되는 거죠.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통일이라는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사람이 감을 못 먹는 이유를 저는 감이 안 떨어져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감을 먹을 자격이 없어서 못 먹는 거라고 봅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누워있는 사람은 감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통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통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나무에 올라가서 자기가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러 가도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행동을 해서 감을 따야 감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통일을 위한 연구도 중요하고 통일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더 관찰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게 가장 지금 또 통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가 통일할 의지를 갖고 나는 무슨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일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법률가는 그러면 그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학교 가서 강의도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오늘 강연하는 것도 일련의 그 생각인데 장관급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지내니까 장관급 국가에서 장관급 인사 또 장관이라는 녹을 먹은 사람은 퇴임을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직을 그만뒀다 그래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나몰라라 할 거는 아니다. 항상 책임도 있고 그걸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북한 인권 문제 또 여러 가지 한반도 통일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도움 요청하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포럼 그룹 중에 통일부 차관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통일부 차관을 한 15년 전에 지냈는데 그분이 통일에 관해서 아주 분석을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그분 전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 얘기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지금 통일은 북한이 변해야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가야 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주의자들, 종북 좌파 세력들이 힘을 못 써야 무너져야 통일의 기반이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유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만 해결되면 우리는 통일이 된다. 그리고 통일을 간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종북 세력들이 바로 하는 거를 우리가 막고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을 설득을 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도록 한다면 우리 통일은 길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종북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남한에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할 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탈북자 또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공안 수사 체제를 강화하는 세 가지 문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그 북한 인권 문제는 법률가의 양심으로서는 당연히 제기를 해야 되고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개선을 촉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실상을 알려야 될 문제라고. 그거는 법률가의 양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한편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점은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또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률가들이 양심에 반하는 거니까 그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입지가, 우리 애국단체의 입지가 커지는 거고 북한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고 종북단체의 입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건 탈북민하고도 관련됩니다. 탈북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종북과의 전쟁 또 우리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 보석과 같은 존재, 하나의 보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이 곧 북한 인권의 하나의 사전입니다.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 아무리 주체 사상에 물든 종북이라 하더라도 토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그걸 함으로써 저희 입지를 넓혀가고 입지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단체에서 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는데 그건 오히려 그렇게 이 종교단체에서 사랑과 인권과 그것을 중시한다면 북한 인권을 위해서 미사를 하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촛불 시위를 해야지. 훨씬 더 북한 인권이 더 열악하고 그 세상이 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이 보낸 사람 영화 보셨죠? 북한에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순교자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정부 주체사상 하는 친구들이 그걸 호도했습니다. 아니다. 은폐하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가 산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이슈화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입지를 넓히는 것이 되고 또 탈북민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그래서 저는 요즘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2년 반 전에 취임하면서 종북 좌익 세력 척결한다,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했을 때만 해도 탈북민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거 했을 때 종북이란 용어를 왜 쓰냐, 왜 종북이냐 그러면서 그걸 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종북이 아니면 종북이란 용어 갖고 뭐라 그러지 마라. 당신 종북이냐? 그러니까 종북은 아니랍니다. 근데 왜 종북 척결한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느냐? 종북 아니라며. 근데 왜 종북 갖고 뭐라 그래? 종북이면 종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종북이라는 용어가 지금 많이, 그래서 지금은 다 언론에서 종북이라고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그 당시만 해도 탈북민들이 이렇게 떠들거나 이렇게 북한 대해서 활발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물이 터져서 지금은 종편 TV에 보면 탈북민들이 다 나와서 TV에까지 나와서 다 북한 실상을 얘기하죠. 거기 실상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입지가 더 좋아지고 북한이 자기의 이 감추려고 했던 치부가 자꾸 드러남으로써 정당성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참 그 분위기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와 그런 그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그 탈북민들 지원 문제입니다. 그 탈북한 분들은 제가 이제 하나원 가서 강의도 해봤는데 그분들이 운동장을 못 나갑니다. 운동장을 못 가요. 왜냐하면 광장 공포증이 있습니다.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을 다 거쳐가지고 2억 마일, 3억 마일을 걸쳐서 태국으로 와서 이제 송환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밤에 숨어 다니면서 태국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밝은 낮에 광장에 가면 공포스러워가지고 광장 공포증 때문에 운동장을 못 나가요. 그럴 정도로 자유를 찾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탈북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빚이 있죠. 같은 민족으로서 한쪽은 아주 잘 살고 또 한쪽은 번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열매를 다 받고 그런데 한쪽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26,000명인데 26,000명 그분들한테 잘해주는 게 딴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취업을 이제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취업만 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증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길을 살려주면 지금 지난번 탈북민들 모임에 갔더니 저희는 토론 기회만 주시면 주체사상에 물든 이 정북하는 친구들하고 토론 기회만 주시면 얼마든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토론을 하면 그분들의 이 허구를 공격을 해서 허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이 보낸 그 사람 그 영화에 나온 것보다 훨씬 처참한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중에서는 총살된 거 본 사람도 많고 재판 없이 총살된 거 본 사람도 많고 또 자기 친척이 총살이 아니라 총살보다 더한 방법으로 죽어간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험을 얘기하면 더 이상 사상 논쟁에서 저쪽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탈북, 우리 정북과의 전쟁에서의 보물과 같은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탈북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전공인 공안수사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럼 그동안에 공안수사를 이 과거 이제에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국정원이니 경찰이니 검찰이니 공안수사가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종북 좌익 세력하고의 전쟁을 선포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지산 사건도 하고 통합신고등 사건도 하고 하면서 이 공안수사 체제가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국정원 사태가 나서 다시 또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종북과의 전쟁을 할 때는 물론 사상도 이제 사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것도 해야죠.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그것도 해야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법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또 처벌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마지막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공안수사 체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가 퇴임하면서 퇴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 반 동안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종북 좌익 세력의 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1년 반 동안
우리가 수사체제를 구축을 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이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갈 때 이때 나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고 본다. 그래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승기를 계속 밀고 나가면 곧 통일로 가는 길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1년 반 전에 그렇게 퇴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그 후에 이석기 사건 해가지고 이석기 사건 터져가지고 이석기 딱 구속된 거죠. 승기를 잡다. 왜 그렇게 봤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훨씬 전력이 강합니다. 애국 세력하고 종북 세력하고 애국 세력이 훨씬 전력이 강해요. 근데 전투에서 질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체사상 NLG인데 NLG 주체사상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찬양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떠냐? 그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그거는 위선입니다. 지금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한 동구도 가보면 공산주의 했던 나라는 다 피폐하고 다 못 살고 다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틀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거든요. 북한도 지금 그게 나라의 경영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아직도 주체사상하고 NL 계열에 있으면서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하는 건 그건 자기가 알면서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탈북민들이 와서 다 증언을 하기 때문에 북한 실상이 다 나와 있는데 아직도 그걸 옹호한다면 알면서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위선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알았으면 자기가 전향을 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청한 입장이 틀렸다. 이제는 자유체제, 자유체제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자기가 노선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영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영한 주체사상 하다가 전향했죠.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 부산에서 당선된 하태경 의원 주체사상 하다가 전향했죠. 그러면 그거를 주체사상이 틀린 거를 알고 전향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냐, 아니면 틀린 걸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신자 소리 듣기 싫다, 그 집단에서 일탈하기 싫다, 집단에 이탈하면 보복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틀린 걸 알면서도 그런 것을 계속 잘못된 것을 주장하며 호도하면서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를 잘못된 걸 알고 고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걸 안 고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 그게 이론적으로 유럽에서도 장폴 사르트르, 블란스 사르트르도 처음에는 마르크스주의자예요. 모스크바 한번 갔다 오고 그 사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게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버트란트 러셀도 영국에서 처음에 소련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가 모스크바 한번 갔다 나와서 전향하고 막스임에서 탈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용감하다고 봅니다. 그게 용감한 길이지, 그거를 틀린 걸 알면서도 지금 명백해서는 틀린 걸 알면서 계속 있는 건 비겁한 거지. 그리고 자기들의 위선과 비겁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열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탈북자 보고 변절자라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변절자입니까? 올바른 길을 찾아서 자기들의 핍박당한 걸 피해가지고, 억압당한 걸 피해서 이 자유 남한을 이렇게 고초를 겪으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그거는 비열한 거죠. 그래서 비열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상대는 위선적이고 비겁하고 비열한 집단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저희는 솔직합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고 민주체제는 어떻고 다 우리가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다 개방돼 있고 그렇지, 누가 우리가 감추고 속이고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합니다. 솔직 담백해요. 두 번째, 저희가 점잖죠. 젠틀맨이죠.
점잖고 얘기하는 것도 점잖고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훨씬 점잖고 비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훨씬 역량도 더 뛰어납니다. 능력도 더 있고 또 그 자본주의 자유민주 체제로 인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도 더 많고 기업도 아주 융성하는 기업도 훨씬 많고 기업이 그만큼 융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체제가 잘 돼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만 문제는 용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용기가 좀 약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단체 분들은 소수의 행동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꾸 안 싸우려고 그러죠. 점잖으니까 그냥 틀린 얘기해도 넘어가고 뭐 이런 저는 이게 유일한 애국단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만 싫어하는 이제 몇 가지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또 전해 내려오는 얘기 중에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것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얘기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나야죠. 가까운 사람이 사면 땅을 사면 배가 나야죠. 그래야 또 서로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 한 평이라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면 축하해주면. 그러니까 저희는 남이 잘 되면 자꾸 발목 잡고 그러니까 그것만 없애면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가장 강력한 민족이거든요. 다만 남 잘 되는 거 발목 잡는 것만 없어요. 사촌이 땅을 하면 이제 배가 아프다. 그 말은 좀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거와 관련해서 용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싫어하는 얘기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거 정말 제가 싫어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안 가니까 까마귀 세상이 되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그러니까 백로가 까마귀 틈에 있으면서 더럽혀지고 해서 까마귀 세상이 됐다.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까마귀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백로 책임입니다. 자기가 안 싸우고 자기가 점점만 빼고 싸우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가니까 까마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까마귀는 어디나 있어요. 어느 사회나 있고 어느 나라나 까마귀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백로가 까마귀하고 싸워서 백로 세상을 만들어줘. 그래서 자기가 더럽혀지더라도 백로 세상을 만들어야 그것이 백로의 역할을 하고 백로의 소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저 멀리 관전이나 하면서 까마귀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건 고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비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건 비겁한 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고하다고 하면서 이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건 위선적인 겁니다. 자기가 비겁한 거를 고고한 거로 위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후손들이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다 까마귀 세상 됐는데 자기는 저 멀리 떨어앉아서 골짜기에 발만 닳고 있으면서 나는 고고하다, 나는 훌륭하다. 그거는 위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하고 싸우겠다는 우리 영양도 영양도 훨씬 낮고 명분도 낮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보더라도 능력도 낮고 더 매너도 있고 더 성격도 좋은 거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고 싸움만 하면 이기는데 안 싸워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크게 피해도 안 봅니다. 흙탕물 튀기는 정도. 저쪽에서 이제 막 흙탕물 튀기고 막 던지죠 막. 그래서 명예를 약간 훼손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감수를 하고 세상을 바꿔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밀리는 이유 중에 까마귀들이 흙탕물만 좀 던져만
팔 자르거나 다리를 안 잘라도 흙탕물만 던지면 저긴 도망가는 집단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세등등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맞서서 흙탕물을 맞아가면서 전진을 하면 저쪽에서는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안 갈 게 아니라 까마귀 노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까마귀를 박살을 내야 세상이 좋아요. 통일의 기반이 열리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북한이 실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또 그걸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탈북민들 겁내지 않고 막 이제 다 얘기하는 그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만큼 종북하고 주체사상하고 NL계들은 위축이 돼 있는 겁니다. 위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저는. 지금 봄은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지금 세상에 다 어디나 다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중국까지도 지금 개혁해가지고 다 지금 자본주의 쪽으로 다 왔잖아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봄이 안 왔다고 어거지를 부리면서 자꾸 냉장고 얼음 온 거 그냥 덮었고 이불 덮고 막 그래서 안 녹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봄이 온 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봄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봄이 왔다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봄이 왔다. 그래서 봄이 와서 봄이 온 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 얼음이 저절로 녹아서 같이 통일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우리 그럼 내부의 종북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이슈화해서 그거를 널리 알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거는 우리한테 100% 명분이 있고 종북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탈북민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도 하고 잘 살게 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또 그런 한편 압박 수단으로서 공안 수사 체제를 확실히 해서 이 공안 목숨을 걸고 공안 수사를 하는 국정원, 경찰, 검찰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그 역량을 집중을 해서 몰아치면 압박 수단이 되고 그 친구들이 위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법률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자꾸 지금 한반도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자꾸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것도 인권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 탈북민들을 좀 난민으로 좀 받아들이게 해달라. 난민 취급을 좀 해달라. 탈북민들 국제법상 난민이 되면 자기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기거든요. 국제법상 난민 요건이 되는데 왜 난민 안 해주냐.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망명 대상이 되는데 왜 그걸 안 받아주냐. 정치적 망명에서 남한을 오겠다면 그걸 받아줘라 하면서 계속 그걸 국제법적으로 자꾸 촉구를 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 탈북민 문제, 또 공안수사 체제를 강화하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국제법상의 농보를 들어서 자꾸 이 탈북민들을 난민하고 자유롭게 남한으로 올 수 있게 있는 정책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중북에 대한 전쟁은 네 가지를 하면 효과적으로 하고 그게 통일의 기반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우리 법률가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법률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케네디가 소련하고 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냉전 시대에 용기, 케네디가 가장 강조한 게 용기.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도 본인 직접 쓰고, 그래서 그 용기를 갖고, 그런데 그 사실 그 용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이 그 미국이나 이런 유럽 그쪽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용기를 좀 소홀히 합니다. 지식만 너무 강조하고 용기를 좀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말리죠. 모난정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근데 그거는 가장 큰 덕목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데나워도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용기다. 근데 용기라는 게 그래서 그 케네디는 냉전 체제에 있을 때 용기를 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We shall never negotiate out of fear.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협상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쪽에서 강하게 나올 때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지만 또 We shall never fear to negotiate. 또 그렇다고 해서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겁먹어서 협상도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협상하는 걸 두려워해서 협상을 하긴 하고, 또 단호하게 대처할 건 단호하게 대처.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그 용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학벌 좋고 아는 거 많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후손들한테 또 젊은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기성세대가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그것을 용기 있게 행동을 할 때 우리 후손들이 그걸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통일은 되게 돼 있으니까 통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했구나, 내가 후손들한테 자랑스러운 생을 살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자기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질 것이고, 또 그것을 하면 통일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하되 용기만 내면 통일은 가까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집단 지성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직도 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불란서는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그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100년을 갔고, 미국은 독립전쟁하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또 100년, 200년을 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당시에 의회 민주주의를 하면서 존 스튜어트의 자유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를 갖고 또 100년, 200년 번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계기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이 아주 그런 컨센서스를 형성할 좋은 계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서로 토론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면서 이러한 우리 국가 방향의 컨센서스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라고 합니다. 마련을 해서 그 컨센서스를 갖고 통일을 성취했을 때 우리 조갑수 선생님이 얘기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고 위대한 국민이 되고 위대한 국가가 돼서 그 100년 내에 앞으로 그 컨센서스 그 철학을 바탕으로 100년의 그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결국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용기를 갖고 또 서로 마음을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 할까 일치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면 통일이 가까워지고 각자가 통일에 대한 그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